편제원령, 그 다음에 상관생제하죠. 네. 여기서 보면 화상관생제 하잖아요. 네. 이 안에 무토가 편제를 생하니까. 네네. 근데 음양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간목을 합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관생 편제를 하다가 때려쳐 하고 격국은 원령은 나의 사회적 배경이에요. 식상원령이나 재성원령이다 그러면 뭔가를 만들어서 줘야 돼요. 네. 뭔가 만들어서 기여하는 쪽이라고요. 사회에 기여하는 쪽이에요. 근데 관성원령이나 인성원령이다 그러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쪽이에요. 오늘 이제 관성하고 관성원령 할 건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식상이랑 재성원령이랑 차이점이 생겨요. 관성원령하고 인성원령은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를 또 한번 알아볼게요. 격국은 뭐냐? 원령은 나의 사회적 배경. 네. 격국은 나의 사회적 역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건 사회적 배경이에요. 네. 근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이면서 강사를 합니다. 사주명량을 가르칩니다. 이러면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예. 배경과 역할은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예. 당신의 사회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는 역할. 그리고 원령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안에서 전체적인 사회적 배경, 내가 갖고 태어난 내 환경적 특징을 생각을 해주는 거다. 우리 오행할 때도 품이 있고 용신이 있었잖아요. 네. 예, 품은 환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용신은 거기서 내가 쓰는 요소입니다. 그랬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 용신을 다른 방식으로 쓰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다시 말해, 이 환경에 적합하지 않게 쓰이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다. 그걸 우리가 기신이라 그랬고, 그래서 단어 자체가 품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용신은 그 안에서 내가 뭘 쓰면서 살아가느냐라고 구분해서 알려드렸었어요. 네. 똑같아요. 여기서도 원령은 그 내가 어떤 환경에 사회적 환경에 있느냐. 저는 편제원령이에요. 술월의 정화니까 네. 원령은 신금, 용신은 신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화가 신금을 보면 편제원령 오케이. 근데 상관이 술월에 정하고 신금이 용신이니까 편제원령, 그 다음에 상관생제하죠. 네. 여기서 보면 화상관생제 하잖아요. 네. 이 안에 무토가 편제를 생하니까. 네네. 근데 음양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간목을 합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관생 편제를 하다가 때려쳐 하고 임비식 임겁상으로 가겠죠. 네. 네. 실제 저는 한 31살 정도부터 이 분야로 넘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하려던 걸 좀 어느 정도 하다가. 네. 예,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생긴다. 근데 이거는 원령 얘기고, 편제 원령이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을 해주면서 점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사람이죠. 네. 정제 원령이 아니라 편제 원령이라서 그래서 가가지고 계속 뭔가를 나를 계속 알려나가고 나를 찾는 사람들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상관으로 하면서 정인으로 극이 안 되고 합파가 안 되니까 그거 하다가 때려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또 격은 정제격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내 역할 자체는 근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되게 웃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웃기진 않은데. 정아니, 봐봐요. 뭐 배경은 막 영토를 넓혀라 그랬는데 맞아. 제가 하는 역할은 아니 근데 여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네. 아이러니해요. 이렇게 뭔가 모순된 모습이 보이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주변에서 보면 탁수쌤이 가끔 저한테 아, 하나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아니 개선 장군을 할 거면 개선 장군을 하고 쫌생이처럼 살 거면 쫌생이처럼 살으래요. 개선 장군이다가 어느 순간 쫌생이로 바뀌었다가 다시 개선 장군 하다가 쫌생이로 바뀌었다 이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 내가 격이랑 원령이 다른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선생님.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잘. 음. 본인은 잘 몰라요. 내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고 이걸 잘 몰라요.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은 관성원령이고 관성원령 중에 정관원령부터 할 겁니다. 정관원령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인이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정인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관인상생이 되어야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식신이랑 식상이랑 재성 이렇게 돼 있을 때 식상은 나의 특기, 재성은 그에 따라 만들어낸 나의 결과라고 뭐 담당 영역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관성원령과 인성원령은 개념이 좀 달라요. 관성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관성은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었어요? 사회? 사회, 조직, 조직. 기관 이런 걸로 알려드렸었어요. 네. 이게 관성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인성은 뭐냐? 악역? 사회, 조직, 기관으로부터 그렇죠. 자격이에요, 자격. 자격, 임무, 일거리. 그래서 관성원령과 인성원령은 어떠한 조직이 있고 그 조직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이런 개념으로 일단 출발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관원령이다 그러면 원령에서 뭘 갖고 태어난 거예요? 사회 조직. 그렇죠. 사회 조직 기관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있으면 돼요? 인성. 인성이 있어. 자격. 그렇죠. 내가 이 조직이나 이 사회나 이 기관으로부터 받은 게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관원령은 일단 정편이 맞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관이 있다 그러면 정인을 먼저 찾아봐요. 정관원령이다 그러면 정인이 있는지를 찾아봅니다. 내가 사회나 조직이나 기관이라는 걸 갖고 태어났는데 거기서 나에게 임무를 부여를 했는가? 또는 내가 그 임무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정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러면은 정관이 정인이 있다 그러면 아 당신은 할 일이 있습니다. 부여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네. 그래서 일은 일단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니 그냥 하니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결정지어주는 요소가 상관 그럽니다. 상관이 있으면 풍요를 누립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네. 정관, 정인, 상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풍요를 누립니다. 혹은 식신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식신이 있어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합파로서 풍요를 누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연대한다,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식신이 있을 때 상관이 있다 그러면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 혼자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